고급회계가 우리가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가 나오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죠? 범위가 우리 합병, 그 다음에 지분법, 관계기업 투자주식,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연결. 사실 연결 쪽에 보면 연결 기초이론 있고, 그 다음에 내부거래 제거 있고, 그 다음에 지분거래 있잖아요. 지분거래 등. 그쵸?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아이씨. 그 다음에 보면 우리 환산 있고, 외화 환산. 그 다음에 우리 파생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10문제가 나온다고요. 보통 합병에서 몇 문제? 2문제. 그쵸? 지분법 몇 문제? 지분법 1문제 또는 2문제. 그쵸? 연결해서 몇 문제 나와요? 이렇게 요거 한 문제 기준으로 잡을까요? 3개 잡으면 연결해서 몇 문제 나옵니까? 연결해서 뭐 한 4개 나와요. 그쵸? 그리고 보통 어떻게 돼? 여기까지 하고 나면 7개. 외화 환산 1문제, 파생 2문제, 또는 요거 2문제, 요거 1문제.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쵸? 근데 일단 얘기를 해보면 환산은 거의 뭐 1시간 정도만 정리해요. 너무 쉽거든요.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1문제 혹은 2문제인데 뭐 되게 쉬워요. 요거는 뭐 한 2시간? 2시간 좀 오버인데? 1~2시간이면 해요. 파생. 제가 찍어놓은 거 있죠? 그쵸? 수압 빼고 얘기했잖아요. 객관식에서는 수압이 어차피 안 나와요. 그쵸? 최근에 나온 적이 한 10년 사이에 한 번인가 있었는데, 요것도 근데 나올 게 딱 정해져 있거든? 이것도 정해져 있어. 위험회피 그거만 딱 나와. 위험회피 현금으로만 딱 나와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건도 한 2시간이면 할 수 있어요. 그쵸? 카테고리 분류하냐고 배경 설명하느냐고 좀 길었던 거지. 뭐 2시간이면 정리해요. 혹시 아직도 안 들은 분 있으면 무료 강의 올라가 있는 거 보면 되겠죠? 그쵸? 거기까지 좀 듣고 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합병은 어떻게 돼요? 합병은 2문제가 나오는데, 합병이 좀 이따 오늘은 못 볼 것 같긴 한데 문제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겁나 길지만 압축하면 3~4줄이에요. 그래서 합병은 항상 뭐 나오냐면 영업권 물어보는 거 하나랑 우리 알죠? 잠정금액, 조건부 대가. 그쵸? 기억 안 나죠? 영업권 뭐예요? 살 때 영업권 얼마나 할 건지. 잠정금액 뭐예요? 지금 내가 비사의 자산과 부채 중에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 그거 바뀌는 거지 중간에. 조건부 대가는 뭐예요? 너 뭐 성과 달성하면 돈 더 줄게, 덜 줄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시간 지났더니 진짜 더 줘야 되거나 덜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요거. 그래서 이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래서 문제 1, 2번을 하나로 자료를 주고 요거 물어보고 요거 물어본다고. 그쵸? 지분법 같은, 그래서 얘는 뭐 합병은 특수사항이 거의 없고, 합병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보겠지만 현금, 우리 뭐 처분자산 집단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현금 창출 단위. 그거 우리 손상 배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주 가끔씩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지분법은 어떻게 돼? 그냥 일반적인 계산 문제가 나오죠.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내부 거래 조금 있고, 뭐 투자 평가 차익 좀 있고,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가끔 나오면 예외적인 것들이 하나 있어요. 예외적인 것들이. 사실 올해 뭐 나왔냐면 그 현물 출자 나왔거든요. 주식 사는데 현물로 줬다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 현물 출자가 2차에서나 나온 내용인데 올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지엽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요 한 문제. 연결 보면 연결도 마찬가지. 연결 보면 이렇게 연결이 있으면 4문제가 나오는데, 당연히 한 2문제는 일반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뭐긴 뭐야. 투자 차익, 평가 차익 있고 내부 거래 해서 한 2개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좀 지엽적인 게 나온다고요. 그쵸? 내가 지분율이 60%인데 지분율이 70%가 되던가, 지분율이 60%인데 지분율이 55%가 되던가,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법인세 효과 나왔죠 올해. 그쵸? 법인세 효과. 그럼 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인세 효과. 그렇게 뭐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렇게 구성이. 나머지는 구성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일단 이거 다 맞고, 틀릴 수가 없어요.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도 맞출 수 있어요. 요거 다 맞추고, 요거 다 맞추고, 요거 다 맞추고, 요거 다 맞추고, 요거 다 맞출 거야. 이따가 여기서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엽적인 거 한 문제 정도를 빼고는 당연히 적은 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어차피 논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오늘부터 해서 4회 반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안 하고 토요일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 충분히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모든 학생들도 이제 느끼고 있겠지만, 특히나 여기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 회계 처리를 한다고요? 기본 강의 때도 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회계 처리를 하면 좋겠지. 종이 쳐서 그래요. 그쵸? 한 스무 줄 쓰는데 지금 종이 안 치고 매겨? 그쵸? 그래서 여러분, 1차 때도 마찬가지고 2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왁구로 다 풀려요. 왁구가 길어질 뿐이지, 왁구로 다 풀려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얘기만 시간이 부족해서 하겠지만, 여기랑 여기 이제 들어가면, 기본 강의 때보다 더 왁구 위주로 얘기할 거고, 왜 기본서로, 내용적인 키앤드북으로 안 하고, 기본서로 한다며. 사실 키앤드북에 있는 내용이랑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왜 고급팩에 기본서로 한다고 그랬을까요? 마지막 한타로 고급팩에 기본서 조금이라도 더 팔아보려고? 어떻게 알았지? 기본서에 있는 예제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쵸? 예제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객관식만 듣고 기본서 고급팩에 딴 선생님 거 봐요. 내 카페 가면 있어요. 저 인스타도 하거든요. 인스타도 이제 했으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거기 그 카페에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예제 때문에 기본서를 보겠다는 거지 내용이 키앤드북이 부족해서 보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의 목적은 10문제 중에서 9문제 맞추기가 목적이에요. 9문제에서 8문제. 한두 문제 너무 지엽적인 거 나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그거 맞추겠다고 또 너무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엽적인 거 틀려서 상대평가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남들 다 맞추는 거 틀려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슴속에 늘 깊이 하셔야 돼요. 그쵸?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업결합이 있는데, 아이고, 여러분. 우리 사업결합이요. 우리 사업결합의 정의가 뭡니까? 사업결합의 정의가. 이거죠. 취득자가 있고, 여기 하나 이상의 사업이 있어요.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게 사업결합이지. 그쵸? 아주 간혹가다 말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결합을 보면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취득자를 뭐라 그래? 지배력을 획득하는 회사. 하나 이상의 사업을 뭐라 그래? 필수취득자.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거 사업의 정의를 모든 선생님들이 다 사업의 정의를 얘기하거든, 다. 도대체 사업의 정의를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의 정의부터 시작해. 사업의 정의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것 때문이지. 우리 회사를 성장시키는 게 뭐 있다고 그랬어요? 회사를 성장시키는 게. 우리 설비 투자를 더 사오면 된다고 그랬죠? 그쵸? 아니, 해커스 경영이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돈 주고 다른 거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설비 투자를 더 사오면 되겠지.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전체 사업을 구입하면 되겠지.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 해커스 경영 말고 다른 학원, 다른 경영 아카데미 사온대. 그럼 성장할 수 있겠죠. 아시겠지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개별 자산 구입이라고 하고요. 이걸 뭐라? 이걸 사업결합이라고 하잖아. 그쵸? 그래서 회사를 크게 하는 방법이 자산을 구입하는 것도 있고 사업결합하는 것도 있다고요. 아시겠지만 이거 두 개가 다르지. 그래서 사업결합이 뭔지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 다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기본 강의는 한번 들었으니까 얘기할게요. 이거와 관련된 가장 좋은 예가 이거잖아요. 이거 보시면 토지가 있는데 요거 공정가치가 100원이래. 그리고 건물이 있는데 요거 공정가치가 100원이래. 근데 이거 두 개 합해갖고 300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300원에 대가지급. 우리 오늘은 못 풀고 다음 시간에 풀겠지만 늘 이런 식이잖아. 300원의 대가를 지급했다는 거죠. 이거 개별 자산의 구입이면 요 케이스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현금 300원 나가면서 따로따로 자산 산 거니까 토지, 건물 회계 처리하고 모아요. 일괄구입이랑 똑같잖아요. 일괄구입이지 일괄구입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 비율로 안 분하니까 여기 150,
여기 150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개별 자산의 구입이라면. 그쵸? 하지만 사업결합은 어떻게 돼? 사업결합은 좀 이따 보겠지만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죠. 현금 300원 나가면서 사업결합 시점에는 개별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최초 측정하기 때문에 여기 100, 여기 100 와. 그럼 내가 100원이나 비싸게 산 거 아닙니까? 왜 비싸게 샀겠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비싸게 산 거 아니겠어요? 뭔가 좋은 일, 희망, 뭐라 그래요? 영업권. 그래서 개별 자산을 구입할 때랑 사업결합이랑 회계처리 모양이 아예 틀려요. 괜찮을까?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회계사 기출문제 중에서 최근에 뭐 있었어요? 사업결합에 해당하는 경우랑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각각의 회계처리를 해보라고 했잖아. 그쵸? 요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말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사업결합의 요건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사업결합의 요건을 두 가지 아셔야 돼요. 그럼 사업결합의 요건 두 가지가 뭡니까? 내가 사업할 때 가져오는 게 사업을 구성하고 있어야 되지? 그쵸? 사업을 구성하는 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프로세스를 갖고 와야 돼. 저 처음 여기 해커스 경영 왔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인강이 거의 한 8배 늘었거든요. 5년도 아직 안 됐, 5년 아직 안 됐는데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교육업에 진출한다고 해커스 경영을 사버렸대. 근데 봤더니 해커스 경영은 역시 윤돈이래. 그래서 윤돈이만 데려갔대. 그러면 사업결합이 아니야. 우리 이 커리큘럼부터 다 가져가야 사업결합이라고. 그렇죠? 사업을 구성하고 있어야 되고 지배력을 얻어야지 사업결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 알죠? 이거는 1차 시험 때 말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교재 나랑 보자. 보시면 사업결합의 식별 요건을 보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지배력을 획득해야 돼. 그냥 단순히 자산과 부채만 가져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말문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 자산 취득과 인수한 부채가 사업을 구성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그 안에 구성물을 보면 뭐가 있어요? 투입물이 있어야 되고 적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산출물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 보시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려면 투입물이 있고 과정이 있고 산출물이 있어야 돼. 투입물이 뭐예요? 해커스 경영 윤돈이 갈아 넣잖아. 강의실 갈아 넣잖아. 과정 뭐예요? 종합반 하고 있잖아. 그럼 산출물은 뭐야? 번돈, 수강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말문제로 대비할 게 첫 번째로 보시면 오히려 말문제로 대비할 게 사업을 구성한다는 것은 자산 인수에 다르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산 인수와 다르다.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반드시 그럼 사업을 구성할 때 투입물, 과정, 산출물 다 나와야 돼? 스타트업 회사야. 얘네들 지금 하고 있어갖고 돈 한 번도 번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이거 합병하려고 그래. 사업결합하려고 그래. 그럼 얘 번 돈 없으니까 산출물 없으니까 사업결합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산출물은 필수 요건이 아니에요. 돈 안 벌 수도 있잖아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말문제 문구 보시면 산출물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집합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말문제로 사업으로 구성되려면 산출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틀려요. 체크하시면 되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만약에 싹쓸이 해갖고 나중에 제가 진짜 싹쓸이 해갖고 해커스 이 회계사 세무사 이 업계를 제가 싹쓸이 하면 정말 나중에 후학 싹이 좀 보일 것 같으면 다 사버릴 거예요. 다 사서 그냥 다 은퇴시켜버릴 거라고요. 계약기간 한 20년 한 다음에. 그쵸? 그럼 나 사가지고 바로 없애버릴 거래. 그럼 이거 사업결합에 해당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매도자가 그 집합을 사업으로 운영하는지 또는 취득자가 그 집합을 사업으로 운영할 의도가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다. 팔 사람이 이걸로 돈을 벌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 사와서 돈을 벌 건지는 관계없어. 그냥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만 있으면 돼.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말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말문제 안 나오는 건 얘기 안 해. 자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 나와 있는데 아예 지배력은 뭐 간단합니다. 내가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고 있어야 되고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되고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변동이익, 내가 관여함으로써 변동이익에 노출돼야 된대. 저희 아내 얘기하면 된다고 그랬죠. 저희 아내.
제가 가끔씩 뭐 일 하나 더 하거나 막 이러면 아내한테 물어본다고요. 그럼 아내가 가끔씩 그래요. 그걸 하지 마 그런다고요. 그쵸? 보통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아내가 하지 마 그러면 제가 웬간하면 안 해요. 그쵸? 변동 이익에 대한 관리. 제가 이번 달에 동영상 인강 최고 매출 찍었거든요. 아내 자랑했어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럼 돈 좀 더 보내줘 이러더라고요. 바로. 그쵸? 변동 이익에 대한 관리. 세 번째로 뭐예요? 피투자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 야, 너 그것도 못 줘? 더 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말 문제로 냅니까? 그래서 보시면 변동 이익에 대한 노출, 변동 이익에 대한 권리,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거 말 문제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까지만 체크를 하시고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사업 결합이 되려면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 문제 정리해봤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것 중에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문제에서 사업 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사업 결합을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계산 문제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말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 주의사항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조금만 더 얘기해 봅시다. 우리 결국에 사업 결합이라는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세 번째로 사업 결합의 유형을 좀 보면 빨리 정리를 해봅시다. 사업 결합의 유형을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법적인 형식에 따라 유형을 좀 나누죠. 법적인 형식 알잖아. 지배력을 획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뭐예요? 비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비회사 주식에 우려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해서 인수해버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 합병. 우린 얘를 뭐라 그래요? 주식 인수라고 하지. 합병과 주식 인수가 왜 법적인 형식에 따라 차이가 나? 합병은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를 합병하게 되면 A 회사가 생기거나 C 회사가 생기잖아요. B 회사가 없어지지? 법적으로 사라지잖아. 하지만 주식 인수는 어떻게 돼요?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만 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 A 회사 남아있고 B 회사도 여전히 남아있게 되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배우지만 연결의 목표가 뭐지 결국에? 뒤에서 배우지만 연결의 목표가? 얘는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회사가 됐다고. 근데 재무상태표가 하나야 얘는. 근데 사업결합으로 주식 인수하게 되면 여전히 A 회사의 재무상태표랑 B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둘 다 있어. 그럼 둘 다 경제적으로는 지배력을 획득하는 행위인데 법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모양이 달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주식 인수에서 A 회사 재무제표, B 회사 재무제표 따로따로 있더라도 요거 두 개 합해서 합병했을 때랑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그게 연결이잖아. 그쵸?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경제적 실질이 있어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합병의 유형을 또 구분하죠. 경제적 실질. 제가 또 이 바닥에 점권으로서 젊은 꼰대였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결혼하면 참 좋아요. 안 좋은 점도 결혼을 잘못하면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결혼을 잘못하면 안 좋아지는 경우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야 돼. 쫓겨서 하면 안 되고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진짜 그렇다니까. 결혼이라는 건 저기 얘기했잖아요. 1과 1이 만나서 3이 되는 행위지. 애를 낳아서 3이 된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3이 되는 행위지. 이게 1과 1이 만나서 0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합병했을 때 1과 1이 만나서 3이 되는 경우를 뭐라 그래? 그 흔한 시너지가 나는 경우지. 그쵸? 그리고 시너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합병했을 때 너랑 나랑 합병하면 시너지가 나. 그래서 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 이거를 취득법이라고 그래요. 취득법이 뭔데? 너랑 나랑 합병하면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합병할 때 너랑 나를 공정가치 평가하겠다는 거야. 너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너만 공정가치 평가하고 합쳐지겠다는 거예요. 그쵸? 맞죠? 우리 아내도 저 결혼하기 전에 저 공정가치 평가 한 번 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때 그랬다는 거죠. 아, 내가 도대체 얘랑 왜 결혼할까 그랬다는 거죠. 그쵸.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시너지가 안 난다고, 시너지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희 장모님이 저 결혼 반대했어요. 전 몰랐는데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얘가 돈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고 키 작고 뚱뚱한 게 이게 돈도 많이 쓰고 별로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되나? 저랑 만났던 분들의 어머니들이 꼭 봤던 것들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나이 드신 분들 사주 같은 거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가 사주가 진짜 좋아요. 보통 사주 보러 가면 오 사주 좋으시네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주가 좋으면 전 보통 사주 보러 가죠. 와 어떻게 이런 막 진짜 전 여태까지 한 30년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사주 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몇 년 동안 사주 보면 항상 이런 리액션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주가 와 막 이런다고요. 제가 사주가 진짜 좋대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그 아주 유명한 데서 그 점집에서 장명소에서 제 사주 보고 제 이름 줬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대한항공 사장이었는데 대한항공 사장보다 더 잘 산다고 그랬대요. 제 사주의 특징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사주 엄청 좋아요. 저 태몽 있잖아? 태몽 진짜 끝내줘요. 우리 엄마 태몽 뭐였는 줄 알아? 우리 엄마 태몽이 산속을 갑자기 걷기로 있었대. 산속에 걷다 보니까 산속에 갑자기 대평원이 쫙 나오더니 평원에 이따만한 사과나무가 있었대. 사과나무 가보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다 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세고 했더니 하늘 딱 가리켰더니 저 위를 가리켰더니 저 위에 가장 큰 사과가 딱 제일 위에 있었대. 저거 가지려고 사람들이 다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요 그럼 저도 한번 이러면서 엄마가 빌 것도 아니고 치마 이렇게 했대. 그때 제일 위에 있던 사과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태몽도 장난 아니지. 그쵸 거의 왕건의 사주예요. 심지어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자는데 아내가 꿈을 꿨어요. 아내 꿈이 뭐였는지 알아? 얘기 되나? 아내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아내가 시야를 했는데 시야로 서울을 다 덮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꿈인 줄 알아? 이거 옛날에 김춘춘과 왕건이가 부인이 꿨던 꿈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랬다고요. 제가 사주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장모님도 그거 보고 허락했다는 거죠. 시너지. 그쵸? 공정하지 평가. 그쵸? 직불도 없는데. 그쵸? 하지만 야 너랑 나랑 뭐 합병한다고 뭐 달라지겠지? 너랑 나랑 뭐 다른 게 없어. 그럼 뭐라 그래? 지분통합법이라고 그래요. 너랑 나랑 합쳐봤자 뭐 똑같다는 거지. 그나마나 그 밥이라는 거죠. 그럼 지분통합법은 장부금액으로 쓴 게 공정가치 평가하지 않아. 그쵸? 우리 꼭 알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합병 지분법 연결할 거지만 항상 우리 IFRS는 뭐 써? 취득법을 써요. 시너지가 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내가 B회사의 지배력을 취득하거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때 항상 공정가치 평가한다고요. 이유가 뭐라고? 취득법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정가치 평가해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업결합의 유형까지 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어렵지 않죠? 근데 더 웃긴 건 사주 보면은 제가 54세부터 떼돈을 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54세부터 떼돈을 번대요. 그래서 뭐라고 저 50에 은퇴할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될 텐데 막 그러더라고요. 난 50대 은퇴해서 딸이랑 같이 하와이 가서 지금 파인애플 농장 가서 파인애플 따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좋아 여기까지.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사업결합의 유형까지 본 거예요. 그렇죠? 뭐 사업결합의 유형에서 볼 건 딱 하나밖에 없지. 뭐 한다고 우리? 지분통합법이 아니라 취득법 쓰기 때문에 언제나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같이 승계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사업결합의 회계처리가 있는데 봐봐. 우리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보면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순서가 좀 있지. 사업결합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취득자를 식별해야 돼. 왜냐면 꼭 A가 B를 사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A, B, C가 합쳐서 D를 사는 경우도 있거든. 이 경우에 누가 취득자인데. 그래서 요거는 말 문제로 아주 가끔 나와요.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할 거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그럼 언제 산 건데? 취득일 알아야겠죠? 요것도 말 문제로 정리할 게 한 개는 있어요. 근데 다행히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거랑 이거는 문제에서 줘.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우리 3단계로 뭐해? 여기까지 하고 나면. 사업결합 회계 처리할 때. 당연히 취득법을 쓰니까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합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 오면 이 얘기면 주구장창 할 거예요. 주구장창도 아니죠. 뭐 한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4단계로 뭐해? 이제 합병하는 회계 처리하면서 영업권이나 염가매수 차익을 계산하죠. 결국에 합병 문제 100% 10문제 중에서 9문제는 뭐예요? 다 이거 구하는 문제예요. 그 중에 한 문제가 앞에 나왔던 요런 것들 말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2차 때는 그냥 요걸 단독으로 내죠. 근데 2차 때는 요거 케이스별로 단독으로 내서 사례별로 영업권에 가산되는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고 1차 때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몇 개 낸 다음에 이게 얼마냐 물어보는 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그리고 한 문제는 꼭 뭘로 낸다고? 요거 2개 중에 하나로 낸다고요. 그러니까 2문제 나와요. 문제도 많지도 않아요. 문제가 많겠냐? 당연히 많지 않죠. 1년에 2문제씩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데서 나오지도 않아요. 세무사는 합병 나온 적도 없어요. 그 우리나라 전체에서 합병 문제는 1년에 딱 2문제씩 새로 생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우리 취득자의 식별 보면 뭐 얘기할 게 많지 않아요.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이다 나와 있고요. 현금을 이전하거나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면 취득자가 맞겠지. 그리고 보통 내가 지분을 발행해준대. 그럼 지분을 발행해주는 기업이 취득자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내가 돈을 주거나 자산을 주거나 부채를 부담하거나 주식을 발행해주면 내가 취득자가 되겠지. 밑에 보세요. 셀프 스터디 1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취득자는 보통 다른 결합 참여 기업이나 결합 참여 기업들보다 상대적인 크기가 큰 기업들이다. 이게 뭐예요? 이거 3개 합쳐서 이거 산다는 거야. 삼성전자, 해커스, 후식이 2마리 치킨이래. 그럼 사람이라면 어디가 취득자가 되겠어요? 삼성전자 아닐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참여 기업이 여러 명일 때는 자산이나 수익이나 이익 중에서 유의적으로 큰 기업이 결합 참여 기업이 된다. 근데 3개가 다 똑같대. 그럴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해커스랑 메가스터디가 후식이 2마리 치킨 산대. 학생들한테 원하는 치킨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쵸? 그럼 둘이 사이즈가 비슷하다고요, 사실. 그럼 이 경우에 누가 취득자가 돼? 우리 한번 둘이 합쳐서 얘를 사지 않을래? 라고 얘가 제안했대. 그럼 제안한 애가 취득자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기업이 제안하였는지도 고려한다. 보이시나요? 말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실무에서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보시면 되고요. 2번째로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해 설립한 새로운 기업은 반드시 취득자는 아니다. 만약에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이 지분을 발행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결합 참여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 참여 기업 중 한 기업을 취득자로 식별한다. 이게 뭐냐면 A, B가 합쳐져서 C가 됐다는 거야. 그럼 C가 취득자냐고. 얘가 취득자가 아니라 이 중에 한 명이 취득자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니 해커스랑 메가스터디랑 합병해서 메커스가 됐대. 그럼 메커스가 취득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해커스나 메가스터디 둘 중에 한 명이 취득자라고요. 아우 내가 혼나겠는데? 괜찮죠 여기까지는? 요 정도는 말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는 기억해야 돼. 요 정도는.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셀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취득자의 결정이 나와 있는데 이건 혹시 모르니까 봅시다. 언제 그럼 회계 처리하는데? 취득일이라는 게 언제 취득의 회계 처리할 건데? 보시면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 취득일이다. 블라블라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면서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하는 게 끝나는 날인데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날보다 일찍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제가 이거 얘기했었죠. 실제 우리 결혼하는 날은 10월 11일이었었는데 아내가 10월 8일부터 같이 살았다고요.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겠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10월 8일부터가 취득일이겠지. 그 얘기예요. 그쵸? 혼인신고는 심지어 더 늦게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종료일보다 이른 날이나 늦은 날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요거만 기억하면 되겠지. 오답용으로 종료일 날이 종료일만이 취득일이 된다. 그럼 틀린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거기 3단계, 4단계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합병과 관련해서 말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여기까지고 우리 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오시면 19페이지에 있는 여기서부터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내용 정리하는 거 뭐 한 1시간? 계산 문제 푸는 거 한 30분? 요렇게 진행할 거고요. 내일 모레부터는 우리 3번 쉬고 4번 할 거예요. 50분 쉬고 10분 쉬고 50분 쉬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면 충분히 4번 반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또 퀴즈는 봐야겠죠.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